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2020 최고의 화제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나 또라이 아줌마 아니고 가정사랑병원 부원장이야. 민현서 상해진단서에 네 앞으로 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한 장이면 인생 끝나 너. 오 소름. 소름? 이런 게 진짜 걸크러쉬 아닌가요? 거의 대사에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죠.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한 장이면은 사람을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네네, 맞습니다. 거의 뭐 판사의 판결문이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네. 유죄 판결문. 그렇죠. 널 강제 입원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죠? 협박죄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이 수도 정도면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남자가 여자 박인규가 민현서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민현서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이런 상황상 상해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상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를 흘리는 정도면 뭐 상해죄 인정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맞아. 하면서 막 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경찰에 신고했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죠. 첫 경찰 바로 가는 건데. 네. 현실에서 이제 지선우가 이렇게 들어가면 지선우도 같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멍만 들어도 이주 진단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폭행이나 뭐 이런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여보세요. 여자가 많네요. 어떤 여자예요? 근데 저렇게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사람을 붙여서 미행을 시키거나 혹은 직접 미행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많나요? 진짜 현실 반영이 정말 너무 잘 된 드라마예요. 그래서 몰입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민현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녹음을 켜놓는 경우잖아요. 이건 사실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몰래 이제 제3자의 대화를 녹음을 한다거나 듣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도청이요, 도청. 그렇죠, 도청도.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훈 변호사님 혹시 뭐 사건 진행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많죠. 네. 저희도 뭐 사실은 이제 그 법원에다가는 얘기를 안 했지만 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그 뭐 호텔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비밀번호를 알고 이제 해제해가지고 남의 핸드폰을 몰래 알아낸다든지 이런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외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가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있죠. 블랙박스 핫합니다. 네, 블랙박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블랙박스가 앞을 녹화하는 것도 핫하고, 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네, 형법 316조 혹시 아시나요? 316조면 네, 맞습니다. 네. 그 비밀 침해죄라고 하는데요. 당금 장치나 이런 봉합 장치를 이제 개봉을 해서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자고 있는 배우자의 손가락을 이렇게 몰래 집어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딱 읽힌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서 제출하면 형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배우자의 휴대폰에 잠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를 바로 제출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민사적으로 이제 승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역으로 고소를 당해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부부가 꼭 아니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요?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꼭 참은 적이 있어요. 민 변호사님은 평소에 굉장히 위험한 사랑을 즐기시잖아요. 예. 그래요? 네, 그렇죠. 사실 사랑이라는 게 이제 파도 타기와 같다. 네, 그렇죠. 사랑은 파도다. 올라가면? 네, 내려갈 때도. 보들레르. 저는 뭐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저는 휴대폰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다고요? 이미 의심이 든 이상 일단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소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소송 걸 거야. 바람 폈거든요, 이 사람.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누가요? 이댁 따님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다경아, 여기서 사이다를 진짜 시원하게 마실 수 있죠. 사이다는 또 우리 법률 사이다가 최고지 않습니까? 지선우가 초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여병규 회장 집으로 온단 말이죠. 맞아요. 와인 네. 탁 꺼내. 와인을 딱 들고 와서 오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도자기를 하나 탁 깨고 네. 뭐 이제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불륜 사실 폭로를 하잖아요.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경우에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공연성이라는 거는 그 명예훼손성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판례는 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실내 공간에서 그런 명예훼손성 발언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그 가족들이 그 발언들을 외부에 옮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신분 관계나 아니면 모이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콩가루 집안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병규 회장인가요? 네. 여병규 회장이 그 다음날 친구들 만나러 가서 인생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내 딸이 말이야. 재밌네. 재밌어.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딸이 이렇게 자유분방하다. 자랑스러워서. 네, 내 딸이 매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지만 가족이면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이제 준영이 못 봐. 미친 소리 작작해.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그래! 내 손으로 죽였잖아니 이제 나도 더 살고 싶지 않아! 항상 자식 잃은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이 드라마 통틀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선우가 어떻게 보면 이태호의 감정 폭발을 유도를 해서 본인이 맞는 상황을 설계한 거잖아요. 이러면 이태호가 이걸로 처벌될 때 뭔가 참작이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폭행을 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때린 게 정당화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형사 사건에서 이제 양형 요소로 이제 그 고려가 된다고 하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면은 그럼 유리한 사정 쪽에서 판단을 하죠. 분명히 고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변호사의 시선으로 부부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변호사님? 사실은 이게 소재 자체가 불륜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막장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부부 신뢰관계가 깨지는 그 미묘한 감정선 그리고 폭발에 이르기까지 되게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웰메이드 드라마가 아닌가. 훈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 공감은 합니다. 이제 보다 보면 지선우의 심리를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정말 잘 풀어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작이 되는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에서는 결말이 굉장히 고구마 결말이라고 하는데 원작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몇 회 안 남기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사이다 결말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평소에는 저희가 영화 리뷰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드라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되게 재미네요. 어떠셨어요? 진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핫한 드라마가 있으면 이렇게 변호사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드라마와 영화가 있는 곳에는 저희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김지훈, 이지은 민지원 변호사였습니다.